어떤 사람이 한 말이 그날 우리 할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 반지 어디서 나셨죠? 얼핏 보면 평범한 질문 같지만 그 말 한마디가 우리 할머니를 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오해가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 벌어졌다면요? 그것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이명순 할머니는 79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손자와 함께 외출한 날이었어요. 손자는 할머니를 위해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손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할머니는 평소처럼 소박하고 약간은 허름한 옷차림이었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엔 낡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우아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할머니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아이고, 여기 참 비싸 보이네. 괜히 내 돈 쓰게 해서 미안하다. 할머니가 살짝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죠. 손자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모실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음식을 주문하고 즐겁게 식사를 하던 중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를 바라보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 순간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그 낡은 금반지를 빼서 내밀었습니다. 내 평생 아끼던 반지인데 여기서 한번 팔아볼까 싶어. 순간 레스토랑 매니저인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할머니를 한 번, 그리고 손자를 한 번 번갈아 쳐다보더니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반지 어디서 나셨죠? 그 질문에 담긴 의심의 뉘앙스가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손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우리 할머니 건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반지가 고급 금반지라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자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할머니 도둑인가 봐. 어떻게 저런 분이 이런 곳에 왔지? 소곤소곤 들려오는 말들이 할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지수는 결국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죠. 죄송합니다만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최근 저희 레스토랑에서 고객의 금반지가 분실됐거든요. 그 말에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내 반지를 팔려고 했을 뿐인데. 손자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할머니를 도둑으로 의심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이미 지수는 전화기를 꺼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어요.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테이블로 다가왔죠.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은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지만 문제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경찰이 다시 물었죠. 할머니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던 할머니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지는 옛날부터 내 건데.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채웠어요. 지수는 경찰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서 지난주에 분실 신고된 금반지와 유사합니다. VIP 고객의 물건이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할머니에게 다시 물었죠. 이 반지가 어떻게 당신 손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할머니는 점점 더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할머니를 보며 손자는 분노했죠. 우리 할머니를 도둑 취급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할머니는 평생 반지 하나 훔친 적 없어요. 하지만 손자의 항변에도 상황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주위 손님들은 힐끗거리며 속삭였고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은 테이블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죠. 경찰은 반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무전기로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경찰의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인 결과 이명순 씨는 과거 유명한 보석 디자이너였으며 그 반지는 수십 년 전 VIP 고객이었던 본인이 디자인한 한정판 금반지입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경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네, 무슨?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경찰은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할머니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님. 이 반지는 실제로 할머님 소유가 맞습니다. 할머님께서는 과거 골든 터치라는 보석 브랜드와 협업하셨던 디자이너셨군요. 그제서야 할머니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맞아. 내가 젊었을 때 보석을 많이 만들었지. 이 반지는 내 대표작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손자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할머니, 정말이에요? 보석 디자이너셨어요? 레스토랑 직원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지수는 입을 약간 벌린 채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다른 손님들도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에 놀란 듯 했습니다. 경찰은 지수에게 다가가 이분이 이 반지의 원래 주인이 맞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라고 설명했어요. 손자는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도둑 취급한 거 사과 안 하세요? 우리 할머니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죠.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이제는 지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녀는 천천히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님. 저희가 큰 오해를 했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지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생각의 흔적이 스쳐 지나갔죠. 그러다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나도 내가 일을 열심히 하려던 거라는 건 알아. 내 입장에선 의심스러웠을 테니까. 할머니의 너그러운 용서에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손자는 할머니의 반응에 놀란 듯 했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끝내버리면. 하지만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는 거지. 레스토랑 매니저가 급히 다가왔어요. 그는 할머니와 손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큰 실수였어요. 오늘 식사는 저희가 모두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코스 요리도 준비하겠습니다. 매니저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수는 여전히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손님을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다니까. 이제 그만 울어. 라고 위로했죠. 매니저의 지시로 특별 코스 요리가 테이블에 차려졌어요. 최고급 와인부터 시작해 진귀한 해산물, 숙성된 스테이크까지 호화로운 식사였죠. 할머니는 그 모든 음식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공짜로 먹게 되다니 오히려 내가 고맙네. 손자는 여전히 찜찜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아까 그 상황은 정말. 할머니는 손자의 말을 자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뭐가 달라지겠니? 그 아이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려다 그런 거야.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쯤은 있는 거지. 식사를 하는 내내 지수는 할머니의 테이블을 특별히 챙겼어요. 그녀는 할머니에게 음식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며 최선을 다했죠. 이 와인은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할머님의 고귀한 미각에 어울릴 거예요. 할머니는 그런 지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니 오히려 아까 일이 잘 된 것 같네. 그 말에 지수는 조금 안심한 듯 했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물었죠. 할머님, 정말 보석 디자이너셨어요?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옛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26살 때부터 보석을 디자인했지. 그때는 여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드물었어.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갔어. 이 반지는 내가 35살 때 만든 작품이야. 영원의 순환이라고 이름 붙였지. 몇 주 후 할머니와 손자는 다시 같은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할머니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죠. 이명순 할머님, 다시 오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직원들이 할머니에게 인사했어요. 매니저가 직접 나와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손자를 레스토랑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죠. 오늘은 저희 셰프가 특별히 할머님을 위한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부디 즐겨주세요. 지수도 곧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지난번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님, 오늘도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덧붙였죠. 혹시 저번처럼 반지랑 바꾸실 생각이신가요? 그녀의 얼굴에는 농담 섞인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는 유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 왔어. 내 서비스가 좋아서 다시 왔지. 그 말에 지수는 기쁜 듯 웃었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주문을 받으며 세심하게 메뉴를 추천해 주었죠. 식사는 정말 훌륭했어요. 할머니는 모든 음식을 맛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나는구나. 그때도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고객들과 만나곤 했지. 할머니의 눈에는 옛 추억이 어렸어요. 손자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 같아요. 왜 그동안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냥 지나간 일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그 시절의 이야기도 가치가 있는 것 같구나.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위해 카운터로 향하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과는 다른 새로운 금반지였죠.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반지였어요. 이 레스토랑, 나한테 좋은 기억을 주었으니 기념으로 선물 하나 주려고.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님 설마.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반지를 지수에게 건넸어요. 이제 너도 내 반지 가치를 제대로 알았으니까 보관 잘하겠지?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디자인한 작품이야. 용서의 꽃이라고 이름 붙였어. 지수는 감동한 나머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할머님, 저는 정말.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때 가장 아름다워. 이 반지가 그걸 항상 기억하게 해주길 바라.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이 모여들어 할머니의 선물에 감탄했어요. 매니저는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셰프도 주방에서 나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죠. 할머님의 마음씨가 정말 음식보다 더 맛있습니다. 모두가 웃음 지었어요. 마지막 장면, 레스토랑을 나서는 할머니와 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어요? 할머니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원래부터 멋졌어. 나이 들어서 더 멋있어진 거지. 손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아. 다음엔 어디든 좋아. 하지만 그 전에 내 보석 이야기를 더 들어볼래? 손자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할머니.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석양이 물든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뒤로 레스토랑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지수가 손에 쥔 금반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